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D-Day라고 했던 2월 16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전쟁 정말 안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 정말 끝난 건가? 하는 거 한번 분석해드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회주의자들 이들의 놀라운 은밀한 이 하이브리드전, 총 한 방 쏘지 않고 제압하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또 레짐 체인지해버리는 이런 하이브리드전, 이 공포.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하이브리드전 진행된 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D-Day 하루 전에 깜짝 철군을 발표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월 15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주둔하던 러시아 병력의 일부 철군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방과 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 그리고 몇 가지 영상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기차에 전차를 싣는 이런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차를 실은 기차들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부 공개가 되어서, 야, 이거 철군하구나, 전쟁 끝났구나, 이제 전쟁 드디어 안 하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 완화 소식이 들리니까 유가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는 확 올라갔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위기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AP, 로이터 뭐 이런 외신들이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러시아 병력 일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접경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3월 인도분 선물 기준 전장 대비 3.39달러 내린 92.07%의 거래가 마감되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48.84포인트, 즉 2.53% 급등한 14,139.76의 거래가 마감되었으며, S&P 500 지수는 69.40포인트, 즉 1.58% 오른 4,471.07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22.67포인트, 즉 1.2% 오른 34,988.8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라고 각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 결과가 딱 나와버렸고, 그리고 유가는 확 내리고, 그리고 주가는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월 16일이라고 D-Day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 16일 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주가 폭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 전부터 막 팔았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주워 담은 세력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월 16일 날 전쟁이 안 나, 우리 전쟁 안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확 올라버렸죠, 주식은. 그리고 선물은 확 떨어지고. 이거 누군가는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누군가는 돈을 벌었는데 끝났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철군 확인 못했다. 언제든지 침공 가능하다. 이거 계속 계속 진행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철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일대를 돌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침공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계획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밝혀서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니, 미국 대사관 다 철수해, 미국 시민들 다 철수해, 이렇게 했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에 전화해서 2월 16일이야 그렇게 예상해 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어쨌든 전쟁은 끝난 거 아니거든 하면서 아까 실어갔던 그 탱크들, 그 탱크를 실은 열차들이 러시아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인근에서 그냥 왔다 갔다 돌고 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지속될 거야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듯이 이 글로벌 호크가 계속 우크라이나 상공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 선회하면서 하루 종일
국경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해서 봤더니 얘들이 전차 실은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간 게 아니고 계속 그냥 이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내리고 다시 진지 구축하고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벨고라드 지역에 보리소브카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토마로프카라는 지역인데 여기 뭐 전차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오히려 더 국경 지역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안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야전 병원이 있는데 이 벨고라드 여기 바로 후방 지역에 있는 야전 병원 2월 13일 날 이 야전 병원이 개원했다라고 하면서 이 야전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할 것 같으면 이 병원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력은 오히려 더 전진했다. 그리고 기차에 싣고 돌아간다고 했던 그 전력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배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거 아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정말 침공 의사 포기한 거 맞나? 아니죠.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EU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발을 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에 나선다면 또는 그들이 돈바스에서든 어디서든 러시아 시민을 살해한다면 우리가 반격한다고 해도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민병대처럼 생겼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포스가 그냥 엄청난 그런 무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군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민병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민병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민병대라고 보지 않고 PMC 또는 이 푸틴 대통령 직속의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EU 주재 러시아 대사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러시아 시민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냥 바로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바스 지역 며칠 전에 제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올려드렸었죠. 포격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8명이 죽었다. 근데 그거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끌어내기 위한 러시아의 공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포격을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바스 지역을 지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군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안 죽였어.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와서 죽였어 라고 하고는 반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PMC들, 즉 용병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사진도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로이터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보 당국이 통제하는 용병을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폭 늘려 배치했으며, 이러한 용병 규모의 증가는 침공 전후로 우크라이나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용병은 연방보안국, 즉 FSB, 또 군정보청국 GRU가 통제하는 민간 군사회사 PMC 소속이며, 미국은 러시아가 이 용병들을 이용해 침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가짜 깃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병들을 데리고 아까 러시아 시민이 죽으면 우리는 반격한다,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공작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스탑돼 있고 기차에 탱크를 싣고 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거 끝난 때까지 진짜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국가두마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하원, 국회 이런 데인데,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타스 통신이 2월 15일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 하원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에 해당 사안을 논의할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이, 오렌지색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지금 현재는 뺏긴 상태인데, 여기 이 오른쪽 지역, 이 짙은 색깔 지역이 현재 분쟁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고동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지역,
그래서 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과 루한스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두 개 지역이 지금 분쟁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 루한스크의 일부 그리고 도네츠크의 일부 다 동쪽이죠. 이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현재 그 반군들, 즉 러시아계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그 점령하지 못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하원에서 여기 러시아 추종자들 많고 우리 슬라브 민족 또 러시아인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독립시키자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러시아 하원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 보세요 지금 저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안보협력기구 이거 지금 독립 갑자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안보협력기구에 지금 러시아 하원에서 이거 독립시키자는 이런 주장이 나왔다. 푸틴에게 이런 요청했다. 이거 좀 대응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이번 군사작전의 1단계는 바로 이런 식으로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을 분리 독립시켜버리고 2단계는 레짐 체인지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MI6 관계자를 인용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MI6 바로 영국의 정보 첩보기관이죠. 바로 007 있는 바로 그 MI6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와의 시가전을 피하기 위해 기갑부대를 앞세워 신속하게 주요 대도시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2단계 시나리오를 수립해 놓았다. 러시아는 골수 친러 인사인 올레그 차료프 전 의원을 꼭두가시로 내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통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계획에는 빅토르 메드베추크 전 의원, 예멘 무라예프 앵커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짐 체인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확 밀고 들어가서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100km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을 뭐 다 평원이니까 그냥 확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대도시에서 그냥 바로 정권 교체하고 그래서 아주 친러 인사인 올레그 차라프 전 의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정치 안 하고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펌프질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이안 사만으로 빅토르 메드베추크라고 하는 또 전 의원인데 역시 친러 인사 또는 예멘 무라예프 앵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런 이안 사만까지도 가지면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 친러 정부 수립에 대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 쳐서 전면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예프만 딱 먹고 여기에서 바로 정권 교체하는 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영국의 MI6 분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향이 이게 좀 좌파인데 친러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교체하나?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친북 또는 친중으로 의심되고 있는 문이 대통령 되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에 넘어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바로 그냥 진짜 센 맛 정말 친러 인사를 세우는 과도기 용도로 썼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밉보였죠.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을 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다가 전달해 주었던 그런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를 교체시키는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다지 세게 반대할 그런 개연성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먹는다. 2단계 레짐 체인지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위기는 고조되고 위기가 유지되고 또 위기가 아주 높아졌다가 또 다운되고 이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뭔가 유동적으로 아주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서 누군가 정말 코어에 있는 몇 사람만이 야, 내일 주가가 확 올라갈 거야. 왜냐? 안 할 거거든. 야, 내일 갑자기 떨어질 거야. 왜냐? 내일 뭔가 큰 위기가 있을 거거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 16일 D-Day 이 어떤 그 소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야, 한탕으로 끝낼 수 없잖아. 계속 해야지. 야, 우리야 고맙지. 이렇게 해서 계속 위기가 고조되면 석유값 오르고 천연가스값 오르고 우리는 유럽에게 계속 갑질하고 천연가스 가지고 갑질하고 또 석유값 오르니까 석유 천연가스 팔아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야 고맙지. 그러면서 이제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런 지역 러시아 거 되고, 그리고 또 더 운 좋으면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가 먹고, 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나토에 절대 가입하지 않는 이런 보장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큰 그림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국적인 내전 비화 조짐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총을 들고 총 쏘는 연습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이제 새로 SNS에 공개된 사진인데,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내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그저 남의 일일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이런 하이브리드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인민일보다 뭐 이런 그 지부들이 과연 순수한 언론 행세만 하고 있을까? 저를 비롯한 또 뭐 가로세로 연구소다, 이봉규 TV다 이런 여러 몇 개 유튜브 우파 유튜브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인민일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소를 해놨어요. 참 기가 찬 일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움츠리게 만들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중 주장을 하는 이 인사들에 대한 뭔가 움츠리게 만들면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리고는 친중 또는 친북 인사들을 더욱더 활개치게 만들고 그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또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의 모 언론사에게 아주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또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지금 그 많은 고소고발을 당해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그 우파 유튜브도 그래요. 이런 상황 정말 이거 남의 일일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하이브리드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뽑는 불과 며칠 안 남은 이 대통령이 이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 우크라이나 보니까 하이브리드전 2014년에 크림반도 뺏기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상한 사람 딱 앉혀가지고 아주 이상한 소문 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화 한 편에 그냥 희한한 일을 당했듯이 저기도 드라마 하나에 시트콤 한 편에 그냥 국가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상한 나라 만들어버린 이런 하이브리드전, 대한민국도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